실수 ABC와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g와 f의 합성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역함수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ec의 값은 얼마냐를 묻고 있죠. 자, fx는 이미 구간이 나뉘어짐에 따라 함수식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a, b, c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fx는 지금 함수식이 주어진 상태고요. gx는 절대값이 포함된 이러한 함수식으로 주어졌는데 물론 얘를 풀어서 우리가 gx를 구간에 따라 나눠 구할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친절하게 그래프를 줬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보고 gx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x절편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의 구간에서는 보시다시피 그냥 x입니다. y는 이꼴 x죠. 그래서 함수식이 그냥 x, 이놈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보시다시피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x절편이 2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바로 g와 f의 합성함수입니다. 이 합성함수라는 건 결국 g 안에 f를 넣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x 대신에 그냥 fx를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보면 여러분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 이건 언제 그러냐 하면 fx 즉 f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놈은 그냥 fx가 되는 거네요. 얘는 언제냐 하면 마이너스 1보다는 f의 함수값이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얘는 fx의 함수값이 그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fx를 한 번 더 써줄까요? fx는 뭐였냐 하면 x 플러스 a거나 bx이거나 x 플러스 c입니다. 이놈 역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일 때, 그 다음 요놈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보자. 우리가 요 g와 f의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자,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요. 봐, 우리가 x축을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y축을 그려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쯤이 마이너스 1, 뭐 여기쯤이 1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 f의 함수값이 1보다 크냐 마이너스 1보다 작냐 아니면 그 사이에 있냐에 따라서 이 함수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여기에 1 되는 그죠? 함수값이 1이 되는 여기와 그 다음에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g와 f의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fx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지만 이 c값을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얘가 1보다 큰 범위 내에서 기울기가 1이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였다. fx의 그래프가 요놈이 y는 fx였다 라고 한다면 이 g와 f의 합성함수는 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잘 봐. 이게 그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프에서 보자면 바로 여기가 그죠? 함수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그런 범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범위가 1보다 함수값이 1보다 큰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요때 보면은 요 그림에서 보면 요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봐. 이 주황색 부분에 있을 때에는 그대로 fx가 g와 f 합성함수의 함수식이 됩니다. 따라서 그래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다만 이 보라색 부분에서는 이 함수식이 마이너스 fx 플러스 2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 보라색 부분을 먼저 마이너스 fx를 해준다는 얘기는
함수 값을 마이너스로 다 바꿔버린다는 얘기잖아. 예, 쉽게 말하면 X축에 대칭 이동을 해준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 부분이 일단은 어디로 와야 되냐면 여기로 이렇게 와야 돼요. 요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나서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딱 이 구간이잖아. 따라서 얘를 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여기에 가서 이렇게 붙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그래프는요. 예, 여러분들 이제 보이시죠?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를 딱 지워버리고 나면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어지는 거죠.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함수 단원을 공부하면서 뭘 배웠냐면 그 역함수의 전제 조건이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즉 1대1이 아니면 역함수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그게 1대1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방법 중에 소위 말하는 horizontal line test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가로줄 테스트입니다. 가로줄이 뭐냐면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되는 거고요. 이 X축의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어디에 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그래프와 이 가로줄이 교점을 2개 이상 갖게 되면 얘는 1대1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자,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x1이야. 여기가 x2야. 그죠? 그리고 여기의 값이 y1이라고 한다면 이 얘기는 결국 x1과 x2라는 서로 다른 값이 y1이라는 서로 같은 값으로 화살을 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역함수에서는 y1이 두 군데다 화살을 쏘는 x1과 x2에 화살을 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놈은 1대1이 아닙니다. 즉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봐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여져서 나온다면 가로줄 테스트, 그죠? horizontal line 테스트를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게 되고 그 얘기는 결국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문제에서 가르쳐줬으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봐. 즉 이 그래프가 꺾어지기 위해서는 꺾어지는다는 것은 이 하나의 그래프가 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에서도 그려지고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도 그려지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그 y는 이꼴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가다가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가 g와 f의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여기서는 얘가 그냥 그대로 g와 f의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되지만 얘가 여기서 이렇게 꺾이겠죠. 따라서 또 이쪽 부분에서는 가로줄 테스트, 그죠? horizontal line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f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요. 눈치챘죠? 바로 1에서의 함수값이 1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그쵸?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g와 f의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얘를 x축에 대칭한 다음에 그대로 이만큼 올리는 거니까 대충 여기쯤 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1대1은 만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 뭐야? 어쨌든 1보다 큰 구간에서 이 f의 그래프는요. 1에서의 함수값이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같은 값을 가지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똑같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역시 얘는 기울기가 1인 놈이지만 a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그려질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다 보시면 우리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함수값이 존재하는 구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볼까요? f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자, 그러면 봐. 이 주황색 구간에서는 그대로 그냥 fx의 그래프가 g와 f의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여기 파란색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fx를 해준 다음에 이만큼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해준다라는 건 결국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 x축의 대칭 이동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이 그래프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먼저 그려질 테고요. 그쵸? 그놈을 이만큼 내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또 꺾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g와 f의 합성함수의 그래프는요.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역시 또 1대1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가로줄 테스트, 그죠?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까랑 똑같이,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f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f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돼? 바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의 fx의 그래프는 bx인데 지금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고요. 그죠? 어쨌든 이 직선은 원점을 지나가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봐라. 원점을 지나가는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자 이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졌다고 칠까요? 얘도 마이너스 1까지 연장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얘도 똑같습니다. 잘 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이 있고요. 함수값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오는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황색 구간은 그대로 그냥 g와 f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합성함수의 그래프. 이 파란색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죠? 갔다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꺾인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파란색 라인으로 그려볼까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여져서 올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보라색 부분도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꺾여져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거 역시 가로줄 테스트를 통과 못하죠. 1대1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렇다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이 fx의 그래프도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돼? 1에서의 함수값은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이놈이 x축에 어떻게 된 다음에 x축에 대칭된 다음에 이만큼 올라온다고 그랬고요. 이놈은 x축에 대칭한 후에 이만큼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이놈이 대칭돼서 이만큼 올라온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그려보면 뭐 여기쯤 와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놈은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대칭된 다음에 뭐 다시 이렇게 우리가 이만큼 내려오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지? 요 중간은 아직 생각하지 맙시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여기서 가로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또다시 교점이 2개가 생기게 되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gf의 그래프는요. g와 f의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식이 돼야 되냐 하면 이런 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의 그래프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지? 이게 뭐냐면 결국 봐. 요 함수값과 요 함수값이 이쪽이 더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일단 1대1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b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런데 봐라. 이 bx의 그래프가 가장 나이스하게는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그냥 얘하고 얘를 연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구나. 이게 만약에 bx의 그래프라면 우리가 이건 뭐 1대1 대응도 맞고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도 맞으니까. 왜냐하면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이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생각하기 쉬운 게 이거고요. 혹은 아니 선생님 그냥 1대1만 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도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약간 떨어져 있고 여기가 약간 떨어져 있어도 어차피 얘는 1대1이 되는 거고 그지? 역함수도 존재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봐.
문제를 보면요. 이 역함수가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역함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쵸? 그러면 이거 봐. 이 역함수라는 건 x와 y를 바꿔서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사실은 봐라. 이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이꼴 x의 얘를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를 생각하면 되는데 편하게 생각하는 방법은요. 그냥 여기를 y축으로 보고 여기를 x축으로 보는 거야. 그치? 그랬을 때 이 그래프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느냐 이걸 보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런데 봐. 이놈이 어디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x값이 없죠. 이 부분에 x값이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x값이 비어 있게 되죠. 이 부분이. 그러면 얘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 따르면 결국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럼 아까처럼 얘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딱 연결이 돼서 연속이 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 그러면요. X축에 비는 데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역함수가. 그러면 나이스하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렇게 잡고 요렇게 올려서 여기서 요렇게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런 식으로. 그러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보시다시피 요놈과 요놈의 함수값이 똑같아지고요. 요놈과 요놈의 함수값이 이렇게 똑같아진다면 자, X축에서 B는 값이 없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역함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재미있는 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얘가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이 등호를 보시면 f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요거니까 얘가 여기에 요렇게 점이 찍히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에 점이 찍히고 여기는 뽕 빕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는 요런 그래프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봐라.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를 볼 거냐 하면 바로 요 지점을 보잔 말이야. 요 지점. 그죠? 요 두 개의 함수값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요 지점에서의 요 x축에 해당하는 x값을 우리가 x1이라고 한다면 x1에 대해서 지금 이놈과 이놈 함수값 두 개를 갖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가 y1이고 여기가 y2라고 한다면 x1일 때 함수값이 두 개가 존재해버리게 된단 말이야. 그지? 게다가 여기 있죠. 요 두 개의 함수값이 같다고 그랬는데 여기를 x2라고 한다면 x2에서는 함수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놈은 x1 지점에서는 함수가 아닌 거고요. x2 지점에서는 비어있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역함수라는 조건에 또 위배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 하면 결국은 문제에 나오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 f의 그래프가 중간에 이 bx죠. bx가 결국 g와 f의 합성함수의 그래프와 똑같은 거니까 이놈이 처음에 생각했듯이 이런 식으로 딱 연결이 되면 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문제 다 풀렸습니다. 보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요. 요 놈이 얘의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사실은 함수값이 아니라 극한을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냥 편의상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한 놈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이너스 달고 마이너스 2 해주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그놈이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 하면 바로 이 주황색 그래프, 즉 fx니까 bx의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b랑 똑같아야 됩니다. 맞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봐. a라는 놈은 b-1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다 써놓을까? a는 b-1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지? 그 다음 봐. 똑같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는요. 자, 1에서 요놈의 함수값은 1 플러스 c잖아. 그런데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달고 플러스 2를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c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c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이놈이 바로 1에서의 bx의 함수값, 사실은 1로 다가가는 극한을 봐야 되겠지만 뭐 그냥 편의상 그냥 1이라고 합시다. 함수값 1에서
bx의 함수값을 보면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아, 이 c라는 놈은 뭐구나. 1-b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게임 끝났습니다.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어? a 플러스 b 플러스 2c 구하라고 그랬나요? 자, 이놈은 a가 b-1이고요. b는 그냥 b고요. 자, c는 1-b니까 2배 하면 2-2b가 됩니다. 자, 그럼 봐. b, 2b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남는 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에서 1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다소 까다로운 문제였긴 하지만요. 우리 함수 단원에서 배웠던 역함수가 무엇인지, 그 다음 역함수의 전제조건 1대1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시간은 좀 걸릴지 몰랐어도 충분히 풀 수는 있는 문제였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